1964년 4월 20일 제6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한 젊은 의원이 섰습니다. 발언을 시작한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중. 당시는 박정희 정권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한일 협상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급기야 자유민주당의 김준현 의원이 여당인 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를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고 폭로하게 이릅니다. 구속될 위기에 처한 동료 의원 김준현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의원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의원은 원고도 없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 1호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자주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필리버스터. 세계 여러 나라의 의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에는 필리버스터에 관한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을까요? 오늘은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현재 진행형 무제한 토론 그 시작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단어의 본래 뜻은 약탈자입니다. 미국 상원의 정치 시스템의 독특한 역할을 하는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긴 연설을 사용하는 전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89년.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처음 쓰인 건 1850년대부터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20세기 대한민국 의회로 넘어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토론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무제한 토론이 아니더라도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십만 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했고, 당론 구속이 심한 일본은 중복 질의 반복, 법안 제출 남발로 심의 늦추기, 투표함까지 느리게 걸어 시간 끌기 등의 전술을 사용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 1964년 4월 20일 제6회 국회 때였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유민주당 김준현 의원은 5선으로 법무부 장관, 유엔 한국 대표 등을 역임하고 제6대 대선에 출마한 이력까지 지닌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앞서 3월 26일 여당이던 민주공화당이 한일협정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김준현 의원. 김준현이 올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기묘한 얘기를 최 총리가 나오시면은 제 사항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일 회담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다시 또 발언권을 얻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다 해버립니다. 나는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정통한 소식통에서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다 그것이에요. 1억 3천만 달러. 지금 원화로 말할 것 같으면 169억. 그 전에 환화로 말할 것 같으면 1690억. 이 막대한 돈이 들어왔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에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김준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4월 20일 당시 여당 소속이던 이호상 국회의장이 김준현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고도 없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대중 의원 외 25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다수의 의석으로 우리 의사를 유린하고 우리는 소수로서 말이라도 입 벌려놓고 하자는 것을 그 입마저 여러분이 봉사하려면 차라리 우리를 전부 몰아내고 여러분끼리만 총회안만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으로서의 단 하나의 최후의 발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단 하나의 우리의 생존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장 5시간 19분 동안 이어진 김대중 의원의 무제한 토론. 당시 국회는 본회의 시간 연장 2차례와 의사일정 변경을 2차례 진행했고 결국 이호상 의장은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산회시켰습니다. 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께서 결정한 대로 이 회의를 국회법 없이 국회법을 오용해가지고 또 당초에 없었던 조건을 답변 도중에 붙여서 저한테 발언을 중지시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의장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의장이 그 발언 중지를 명령할 하등의 근거 없는 것이라 해서 본의원은 국회법의 근거에 따라서 발언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지금 의장의 직권으로서 중지하시고 하단하시기를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의사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요. 뭐 하는 거야?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단을 촉구합니다. 하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때 그 김준현 선생 영암 출신 그 양반이 김정필 씨가 김옥이라 저 메모하면서 뭐 정치 자금을 뭐 3천만 불인가 5천만 불인가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했다 해서 그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나왔어요.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니까 원내총무가 나보고 보자가더니 당신이 그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이것을 12시까지 끌어야 한다. 이게. 그 12시면 국회 이제 폐회니까 끌어야 한다. 그래서. 근데 그 뭘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의사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진행이란 것은 이거 의사는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라든가 그런 것밖에 그렇죠. 말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가 필리버스터가 되냐. 그래도 당신 같으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모두 합의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 같으면 할 수 있다고 칭찬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꾸 해야 한다고 그래서 또 객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냥 할 말이 있어야지. 또 그 양반이 그 독립노선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가지고 와서 또 한참 읽다가 이런 분을 여기서 오늘 한다는 건 안 좋으니까 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2시경부터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 6, 7시쯤 하니까 그때 이호상 씨가 국회의장인데 김대중 의원 도대체 지금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밤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하시오. 그것도 했어요. 하다가 내가 의장 보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래도 또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요새 국회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때는. 김대중 의원은 김준현 의원의 체포 동의안 상정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한 동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를 각인시켰습니다. 이호상 의장은 이튿날인 21일 체포 동의안 재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로 상정에 실패합니다.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지만 결국 김준현 의원은 4월 26일 검찰에 구속되고 맙니다. 당시에는 필리버스터란 용어가 아마 국회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쟁점이 됐던 건 의원의 발언 시간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에 대한 거였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필리버스터를 했었던 64년 4월 20일에는 그런 규정이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야가 발언 시간이 어디까지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 같고, 당시 64년 4월 20일 2시 37분부터 원고 없이 무려 5시간 19분을 연설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국회 사상 첫 필리버스터가 됐던 거고, 텔레비전이 아마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라디오로 생중계가 됐었고, 우리나라 국회 사상 처음 있었던 필리버스터였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끌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치인 김대중이 전국적 인물로 이제 각인되는.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은 제1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에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등장합니다. 당시 국회법 제46조는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 국회에 결의가 있을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법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무제한 토론을 막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969년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3선 목적으로 추진된 3선 개헌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토론은 본회의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발언이었기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개헌안 저지 또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박한상 의원의 발언 기록은 꽤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1972년 유신 체제가 구축된 이후 1973년 국회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국회법에 의원의 발언 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삽입되면서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의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국회법 규정이 들어왔거든요. 본회의에서 의원 발언 시간을 일단 45분, 최장 45분으로 제한했고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데 15분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엄격한 시간 제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발언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 여건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굉장히 제한되고 말았던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당시 국회는 대통령 권력에 종속된 국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정감사권도 없었고, 국정조사권도 국회에 없었고, 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에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또 법률의 그 입법권이 국회에 있었지만서도 국회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른바 긴급조치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법률의 권한을 갖는 그 다양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대통령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당시 국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국회하고는 많이 다른 전혀 다른 세계 속의 국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된 건 40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국회법에서 폐기됐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규정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된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고자 2012년 5월 2일 개정된 국회법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패스트트랙 규정인 안건 신속 처리,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의사진행 방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의사진행 방해 제도인 무제한 토론입니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파와 다수파에게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몸싸움, 고성과 막말 대신 말싸움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제어하자는 겁니다. 2012년 5월 개정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과 소수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18대 국회에서는 유난히 여야 간 충돌이 잦았습니다. 법안과 예산 등을 의장 직권 상정으로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에 극단적인 대치와 격돌은 일상적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연속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는 등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은 물론이고 전기톱과 소화기, 최루탄까지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국회의장 의장 직권 상정은 16대 5건, 17대 27건이었다가 18대 국회에 이르러서는 97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본인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이제 법안이 이제 본회의에 넘어왔을 경우에 그거를 막으려고 할 때 본회의장을 미리 빨리 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의장은 뭐 경호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야당은 밖에 있고 여당이 본회의장 문을 굉장히 잠궈버리고 그 안에서 혼자를 하니까 본회의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해머가 등장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딱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고유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우리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게 의회의 고유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권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해야 되고 야당은 무조건 정부를 반대한다는 기형적인 그런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 경제 기능이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야당은 끊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고, 여당은 끊임없이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정부를 옹호하게 되니까 1차적으로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행정부 견제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 국민을 대표하는 것 중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민생은 사라지고 그냥 정쟁만 있는 거잖아요. 폭력 국회,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던 18대 국회. 2010년 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경험한 여야 의원들은 본질적인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모임을 결성합니다. 여야 5명씩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직권상정 폐지와 의원의 자동 상정제, 필리버스터제 도입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도입 취지는 그러니까 소수당에게 어떤 그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표결을 통해서 국회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2년 그 이제 18대 국회 말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법 통과 자체는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총선가 끝난 5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안을 개정을 하면 그 당시 법안을 개정을 대표할 수 있는 네이밍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 네이밍을 선진화법이라고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무제한 토론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심사기관 지정 제도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기국회 11월, 12월 예산안을 처리할 텐데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트 이렇게 약칭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건 조정위원회, 그다음에 법률안 자동 상정 이런 정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내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천안함 놓고도 싸우는 판의 한가한 주장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 마비를 가져올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대신 소수당의 의견 반영할 제도 강구해야 합니다. 힘으로만 국회 운영해온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난장판 국회를 없앨 수 있는 버퍼존을 만드는 일입니다. (2012년 5월 25일) 개정된 국회법,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 공포되고 오랫동안 폐지됐던 필리버스터 제도도 다시 부활합니다. 관련됐음을 생각합니다. 국회법 개정 연역에서는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제43차 개정 이후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한다.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해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강화한다. 라는 것입니다.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부활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다시 실시되기까지는 무려 4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6년 2월 일명 테러 방지법 반대를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됩니다. 19대 국회 당시인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8일 동안 무려 38명의 의원이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에 대한 수정안,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과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 임무를 감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일명 테러 방지법. 2016년 2월 23일 제340회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이 테러 방지법을 직권 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은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5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 필리버스터. 5시간 32분 동안 연설한 김광진 의원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연설했고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시간 18분을 연설하며 1969년 박한상 의원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 기록을 다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갱신했고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종골 의원이 12시간 31분으로 다시 최장 기록을 세웁니다. 2월 23일 시작한 임시회는 3월 2일에 이르러서야 회기가 만료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2월 임시 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이었지만은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3월 10일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면 이 무제한 토론은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제 국민들은 많이 알게 되셨습니다. 저 이종걸 그리고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185시간 동안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국민들에 대한 존경심, 국민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온몸으로 막고 저항하고자 한 뜻, 그것들을 제가 한 단어 한순간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2월 23일 오후 7시 5분부터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 총 38명의 의원의 누적 발언 시간만
192시간 27분. 43년 만에 부활한 대한민국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의 세계 최장 기록은 캐나다의 신민주당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계약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 103명의 의원이 58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록적인 필리버스터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을 생중계하는 국회 방송을 통해 발언 내용은 즉각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이를 접한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 필리버스터 봤어? 뉴스에서 봤어. 근데 저게 뭐야? 저렇게 하면 법안 통과되는 걸 막을 수 있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박인 것 같아. 나 국회 방송 처음 봐. 10시간도 넘게 했다던데? 몸이 아닌 말로 진행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목적이 의안 처리를 궁극적으로 무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법의 무제한 토론 제도는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토론하라는 제도입니다. 당시에도 테러 방지법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목적은 그렇지만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졌는데 결국 테러 방지법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른바 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걸 실시했다 처음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반대 토론만 했어요. 테러 방지법 반대하는 토론만 했고 찬성 토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 반대 토론만을 통해서 테러 방지법이 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부각은 시켰지만 찬성 토론을 통해서 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한지, 그래서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테러 방지법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결국 제3의 의견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실은 잊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의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의와 의장께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요,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이러한 독특한 모습은 외국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급진주의 개혁가로 유명한 휴일롱 미 상원의원. 1935년 6월 12일 12시 30분부터 13일 오전 4시에 끝난 15시간 반 만에 필리버스터를 하며 치즈 샐러드 레시피를 읽고 쿠키 만드는 법, 굴튀김 요리법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미 의회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 기록을 보유한 스트롬 서먼드 전 상원의원은 1957년 민권법에 반대해 24시간 18분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독립선언서와 인권법,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퇴임 연설문 등을 읽기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013년 9월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21시간을 연설했는데 동화책 녹색 달걀과 햄을 읽으며 시간을 끈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해당 의제와 무관한 엉뚱한 발언 내용으로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102조에는 모든 발언이 의제를 벗어나선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줄 경우는 네. 자, 우리 열심히 잘 들어보세요. 은수미 의원님.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소 테러 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고용우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이라고 유엔 사무소의 테러 예방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 유엔 기준에 따라서 안수미 의원님 잠깐만. 그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어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어제 외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해 주세요. 잠깐만 의장님,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기니까 지금 저런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해줘. 그거 하시라고. 너 못하러 가면 그런 기니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의 지연이나 방해만을 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토론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와 우리의 무제한 토론의 차이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라는 부수적인 입법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원 1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국회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장님. 예. 혹시요, 그 지난번에는 그 잠깐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글쎄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예? 아직도 생각을 못 해봤다고. 그런 경우에 수를. 의사국장 그때는 어떻게 했죠? 테러방지법 때 이석현 부의장께서 그래서 허락하신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뭐 전에 하는 거 뭐 잠깐 3분 안에 예. 다녀오는 걸로. 예. 아니, 듣는 분들도 계속 듣기만 하면 좀 어려우실 테니까요. 제가 뭐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잠깐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우리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도중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지만은 미국은 연단을 벗어나면 발언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의 서먼드 의원은 발언 전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놓어 소변볼 양동이를 옆에 갖다 놨었고, 의료용 튜브를 사용해 소변을 본 사례, 우주 비행사용 용변대를 찬 의원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는 이제 정당들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원래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테러 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기록적인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흥행에는 성공했지만은 테러 방지법 통과는 막지 못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회기가 종료되는 순간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의 무제한 토론은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수파에 의한 법안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이제 106조에 2에 있는데요. 우선은 무제한 토론을 어떤 안건이 대상이 되냐.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대상입니다. 본회의에 이제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안을 제안하거나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당일 본회의 상정하는 안건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제한 토론 요구를 하려면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합니다. 현재 기준은 이제 100명이겠죠. 300명이 현재 그 정원이니까요. 100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국회 토론이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먼저 합니다.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이런 교대로 이렇게 하고요. 종결하는 방법은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그다음에 토론 중에 회기 종료가 되거나
그다음에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거나 이런 경우에 무제한 토론이 종결이 되면요. 그다음에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은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 기금 운영 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세입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1일 자정이 되면은 무제한 토론이 종결됩니다. 필리버스터는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일명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벌였는데 이에 민주당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의당 어떻게 하든지 의석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그 두 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5분의 3 요건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사보임 강제로 해서 두 사람 바꾸어 넣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찬성 토론 명목으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가하는 것에 소수파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오래 토론할 수 있었지만 시청률이 낮은 심야에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도록 발언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찬성하는 의원에게 무제한 토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음에도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선 윤희숙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마스크를 쓰고 12시간 47분을 발언하며 최장 기록을 경신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 후인 2020년 12월 또 한 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문제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해 12월 10일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지만은 민주당은 12월 13일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법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둘째,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셋째,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요구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로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입니다. 21대 국회를 제외하고 특정 정당이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적은 없기 때문에 강제 종료가 어렵지만은 21대 국회에선 가능했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또 신청했지만은 14일 밤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며 다시 강제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21명의 의원이 단상에 올라 89시간 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은 역시 법안 통과는 막지 못했습니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면서 여야 공방은 격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는 용어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또다시 회기 쪼개기를 통한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수사에 관여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반성적 견지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권은 부패라든지 또 이제 경제범죄라든지 선거범죄라든지 몇 가지 사건으로만 제한하고 이른바 6대 범죄라 그러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 수권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도입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 수사권 일부 제한법,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살라미란 건 아시죠? 그죠? 이태리 소시지 얇게 썰어가지고 먹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것처럼 회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쓴 거죠. 당시 이제 그 검수완박법을 반대했던 새누리당 측에서 어떤 걸 썼냐면, 무제한 토론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럼 회기를 소집을 하되,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되 회기를 하루로 하자. 이렇게 그런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는 겁니다. 회기 지정의 건을 도입해가지고 회기를 하루 24시간으로 하겠다. 30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기를 하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임시국회를. 그래서 그 처음에 무제한 토론이 상정되면 그 회기는 24시간 자정에 끝나라 버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검찰청법 하나를 통과시키고 또 그 다음 회기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데 회기를 하루로 해가지고 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기를 잘게 쪼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야 의원 4명이 6시간 48분 동안 토론을 벌인 끝에 4월 27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끝이 났습니다. 4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2달 만에 무제한 토론이 무려 7번이나 실시됐습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8번이었던 필리버스터에 육박하는 기록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제한 토론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22대 국회에서만 벌써 7번째. 하지만 현재 국회의 무제한 토론은 국민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인 여당이 야당의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은 다수인 야당은 국회법의 종결 요건에 맞춰
24시간 뒤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여당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무제한 토론과 표결, 제2요구가 반복되어 입법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구 없이 소모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지적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현안이 되는 부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나의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낙서죄 관련 경우 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전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과 현재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는 법이 어떤 관계냐를 설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서 얘기하는 필리버스터는 한 의원이 단상을 점거하고 발언하는 이상 그걸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원의 5분의 3, 즉 미국 상원이 100명이니까 6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경우네. 그런데 한 당이 6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대개는 뭐 50대 50에서 좀 근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석 차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결시킬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의원이 단상을 점거하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면 다른 사람이 그 의안을 처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상원에서. 결국은 미국은 회기가 종결이 되면 회기 불개석의 원칙 때문에 한 회기에 상정됐던 의안이 다음 회기에 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미국 상원에서는 그 의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법의 무제한 토론은 의안 처리를 무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여야 간에 이런 교차, 크로스오버가 가능하게끔 제도는 다 돼 있는데 그 안에 개인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제도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제도가 필요 조건이긴 맞지만 인간적인 부분, 또 문화적인 부분도 충분 조건의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다수파와 소수파의 교체 가능성을 전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수파의 의견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이 필수적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소수당이 합리적으로 방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1973년 사라졌다가 2012년 다시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정치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야의 위치가 바뀐 뒤에도 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지만은 필리버스터의 흥행만큼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필리버스터와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입법을 교착시키고 피로감을 불러온다는 회의론과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에 대한 제한 없는 토론을 통해 타협을 모색하는 제도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토론으로 경쟁하는 필리버스터가 상호 존중과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